지역구 선거 캠페인을 잠시 미루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킬 힘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총선 판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연합이 과반은 물론이고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강릉 제가 KTX 타고 처음 왔는데 저희가 지역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지역을 갈 건지를 고심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창출과 기획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출마한 곳. 을 선택을 하기로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본투표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입니다. 지역구 선거 캠페인을 잠시 미루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킬 힘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총선 판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연합이 과반은 물론이고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길한 예측이 만에 하나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민주당에게 거대 의석의 권력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돌려준 것은 극단적인 야만이었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이 자영업자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종업원은 고사하고 자기 인건비라도 건지면 다행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생생합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던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실패는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산다는 분위기를 조장해 집값을 폭등시켰고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앗아갔습니다. 산업의 토대가 되는 에너지 정책마저 이념으로 재단하면서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대신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를 명분으로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착복수단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에게 놀아났던 대북 굴종 외교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출범한 이래 600조 원대였던 국가 부채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장 정책으로 5년 만에 400조가 늘어났습니다. 기어이 국가 부채 1조 원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모두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과거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패배를 언급한 이유는 이들이 절대 권력을 쥐었을 때 똑같은 폭정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폭정은 국민의 고통이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의 비례정당,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단주의 세력입니다. 이들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극단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정치를 하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여 자신의 죄악을 방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정치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강릉 제가 KTX 타고 처음 왔는데 옛날에 KTX 없을 때 관광지로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건 아니고 저희가 지역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지역을 갈 건지를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 후보들이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한 끝에 윤석열 정권의 창출과 기획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곳. 네. 그리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출마한 곳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있는가 보니 스스로 원조 친윤이라고 자랑하고 자부하던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진보 보수, 영남 호남 지역을 떠나서 또 좌우를 떠나서 윤석열 정권의 이년, 그 이년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의 창출과 그 후에 각종 무능과 무책임과 무도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출마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KBS 정상빈 기자라고 하는데 정 기자님, 네. 강원도가 대표적인 지역 소멸 지역인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강원도의 좀 미래 전망이 어떠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민은 아닙니다. 강원도 출신도 아닙니다만은 지역 소멸 문제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돌아보게 되면 웬만한 중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대도시라고 불리는 지역도 소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돈과 사람이 지역에 남아야만 가능한데 현재로는 계속 서울공화국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방안을 얘기하기 전에 그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나 하면 경기도 김포를 서울에 편입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나 하면 목련꽃이 필 때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목련꽃 폈습니까? 안 폈습니까? 벌써 졌습니다. 그래서 목련꽃이 지지 않았냐라고 물으니 뭐라고 했냐? 며칠 전에 김포는 벌써 서울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나는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앞으로 좀 배워야겠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일단 윤석열 정권이 이미 심화되어 있는 서울공화국 현상을 더욱 부추기려고 한다라는 점에 저희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이걸 해결하는 방안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조국혁신당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되려면 정책도 중요한데 정책 이전에 예산이 중요합니다. 예산에서 지금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 예산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는데 총 예산의 증대에 비해서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총 예산의 증가 속도와 양에 비해서 같이 비례하여 증대해야 되는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걸 늘려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예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강원도는 특별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전북과 함께. 그 자체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들 그리고 강원도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서 전북과 함께 특별도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자체로는 매우 좋은 일인데 제가 조금 내용을 봤는데 인적, 물적, 재정적 독립 문제 또 중앙에서 지원 문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까지 저희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